항상 위기는 기회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지금 사면 되나요? 그럼 도 사고 사면 되나요? 지금은 그런데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 단계에서는 반대로 요즘에 전염병도 세상을 돌고 있고 그래서 경제위기도 오고 있고 이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가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위기라는 거는 기회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사실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세계가 난리예요. 미국에서 하루 사이에 확진자가 거의 1만 7천 명 가까이 늘어나면서 백악관의 담당자도 최선의 대응을 해도 미국인들이 10만 명 내지 20만 명은 사망할 거다라는 전망을 내놓을 정도로 한마디로 전시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위험하기 때문에 공장들이 셧다운되고 국경이 봉쇄되고 즉 모든 물류와 인적 교류가 봉쇄되는 상황에서 세계 경제는 급격하게 침체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같은 경우는 타격이 훨씬 더 클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연일 대단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뭐죠? 연준 같은 경우는 금리를 제로로 내렸을 뿐만 아니라 무제한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하겠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하지 않았던 특별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대선판에서 논란이 됐던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미국 국민들 90%한테 4인 가족 기준으로 $3,400씩 지급한다고 나왔습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기존 연준이 돈을 풀면은 은행권을 통해서 시중으로 유동성이 풀립니다. 그런데 그 유동성은 사실은 극소수 상위층한테 흘러들어가서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그런 자산 가격을 올려요. 그리고 서민들이나 중산층한테는 흘러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는 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아무리 풀어도 물가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러한 맹점을 현대통화 이론이라는 개념이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데 버니 샌더스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 이론을 지지하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 이론을 시행하겠다고 그래서 세간의 주목을 끈 거거든요. 즉 기존 통화 정책 가지고서는 그건 있는 사람의 배만 부불리지 그 서민들이나 중산층한테는 혜택이 안 간다는 그 반성에서부터 시작된 건데 이거 사실 주류 경제학에서는 굉장히 반대하는 말도 안 되는 발칙한 이론이라고 해서 무시하는 이론이에요. 네. 이번 미국 부양책에 이 이론을 받아들인 겁니다. 호라. 무슨 얘기냐면 이게 금액보다도 내용이 사실은 더 대단한 거예요. 이게 비록 재난에 대응한 긴급 성격이긴 하지만 한 번 판이 이렇게 바뀌어지면은 이건 앞으로 수시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금액이 어느 정도 크냐면 약 지금 5조 7천억 달러인데 이 금액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 집행을 미국 정부가 하겠다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지금 판을 바꿔버리고 있습니다. 원래 인류 역사상 그 전쟁이나 뭐 전염병, 재앙 같은 게 있으면은 빈부격차가 해소되는 효과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딱 그 시국이네요. 예. 탈무드 랍비들이 이야기할 때 부자를 심장으로 좀 비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돈은 통하죠. 통하는 혈액으로 비유를 합니다. 근데 심장을 통해서 혈액이 온몸에 공급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자들이 피를 이렇게 유통하는 입장에서 돈을 유통하는 입장에서 그 역할을 심장 역할을 잘 해줘야 온몸이 건강할 거 아니에요. 그쵸. 만약 부자가 탐욕 때문에 자기한테 들어오는 그 돈을 유통시키지 않으면 그 심장은 이제 계속 돈을 모으기만 하겠죠. 심장은 피를 모으듯이 계속 모으게 하면 그 심장은 터져 죽겠고 다른 몸의 부분은 피가 없어져 죽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본주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잖아요.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면 양극화가 심화되면 한마디로 그러면은 둘 다 죽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탐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을 풀어야 해도 안 풀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중간에 가난한 사람과 부자 사이에 정부가 끼어드는 거죠. 이런 부자들의 탐욕 때문에 좀 기형화된 자본주의 체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바른 길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흥미로운 게 탈무드에는 그렇게 적혀 있는데 사실 그 돈 움켜진 부자들이 대부분이 사실 유대인 아닌가요, 지금? 맞아요. 이 월가의 유대인들은 청지기론을 지키지 않아가지고 사실은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 거거든요. 내 능력이나 내 돈은 본래 내 것이 아닌 하나님 것을 단지 맡아가지고 있다는 게 청지기론이죠. 그거를 내가 꽉 움켜쥐고 내 거인 양 하면 안 되고 이게 흘러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돈이면 돈이 보람된 것으로 흐르고 내가 갖고
갖고 있는 재능은 사회를 개선시키는 데 쓰이고 본인들이 자정 능력이 없을 적에는 사회적인 재앙이 그 판을 바꿔버리는 그 역사적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도 그런 걸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전 여기서 궁금한 게, 자, 이제 세계 돌아가는 건 알았어요. 역사 돌아가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면 개인인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 위기에서 어떤 기회를 삼아야 되나? 왜냐하면 97년의 경제 위기 때 저는 머리를 밀고 인도를 여행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 친구가 현대건설 주식을 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런 세상이 망할 거야 이러면서 여행을 다녔거든요. 근데 머리는 왜 미셨습니까? 그러니까 샴푸값 아끼려고요. 그런 돈 아낄 게 아니라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IMF 사태를 보면 그때 사실은 한국 경제의 판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쵸. 그 와중에 사실은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삼성전자 주식 주가가 그 액면 분할한 지금의 가격으로 대비해 보면 주당 650원이었어요. 그냥 집을 팔아서 쓸어 담아야 되는 가격인데. 집을 팔 필요도 없이 네. 그 당시 한 3천만 원어치만 사뒀으면 지금은 20억 부자가 되고. 그러니까 항상 위기는 기회이기도 해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당시 미국의 은행주가 1달러 이하로 아주 휴지값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 페니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 하나 사는데 몇십 센트면 사는 거야. 즉 몇십 센트니까 우리도 몇백 원이면 하나 사. 그런데 지금 시티그룹 주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게 자그마치 지금 한 45달러 정도 해. 네네. 그때 사실은 그 페니주들만 사 모았어도 저는 그때는 까미노 데 산티아고를 걷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어리석은지. 그거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번에는 네. 뭘 할까요? 뭘 지금 살까요? 네. 투자를 할까요? 세계 원유값이 지금 20달러 선에서 왔다리 갔대. 그러면 원유의 그 생산 원가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원유의 생산 원가가 예를 들어서 미국 셰일 가스 같은 경우는 한 36달러 정도 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뭐 수성비나 뭐 금융이자 그거 다 붙이면은 손익분기점이 한 45달러는 돼야 미국 세일업체가 버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비정상적인 가격이 있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문제가 회복돼서 경기가 회복기에 올라가면 이거는 필히 원가 이상, 손익분기점 이상으로 올라갈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런 것도 기회일 수 있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금과 은인데 지금 같은 위기에서는 기업들이 부도나지 않으려고 금융기관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걸 팔아서 달러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전자산이건 위험자산이건 가리지 않고 막 팝니다. 그러다 보니까 채권도 던지고 금도 던지고 해서 이런 것들이 다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위기 때 금값은 오르는 게 정상이에요. 그 안전자산이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금이나 은도 굉장히 빠졌는데 재밌는 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초기엔 그랬어요. 그래서 금과 은의 교환 비율이 1대 50이었었는데 위기가 치솟자 이게 1대 90으로 확 벌어집니다. 즉 은값이 훨씬 더 빨리 떨어져요. 그 왜 그러냐면 은은 용도가 50% 이상이 산업용으로 쓰여요. IT 재료나 의료기기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불경기가 닥치면은 이런 수요가 팍 죽기 때문에 은값이 먼저 빠져요. 네네. 그런데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 단계에서는 반대로 산업 수요가 큰 은값이 훨씬 빨리 오릅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1대 50에서 1대 90까지 벌어졌다가 나중에 회복되는 과정 2년 반 동안에 이게 1대 30으로 줄어들어요. 즉 은의 수익률이 금의 수익률보다 3배가 더 높았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은을 사면 되나요? 그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면 그런 대답에는 이 대답해주지 못하도록 제가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네. 근데 이공직이신가요? 네. 그런 거는 이제 각자 판단해야 되는 대목인데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원유 선물이나 은의 ETF나 ETN 같은 거는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그거는 장기 투자용이 아니야. 그거는 단타용으로 그렇죠. 선수들이 하는 거야. 그냥 그런 거 말고 이것이 관련돼서 장기로 투자할 수 있는 거는 그건 오케이. 하지만 욕심을 내가지고 레버리지 뭐 원유 선물이나 레버리지 은이나 이런 거 막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투자의
투자의 정석, 욕심을 내면 안 된다 이게 나왔는데요. 또 하나의 투자의 네. 정석은 이제 탈무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그쵸, 포트폴리오. 이거는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화하라고 하는데 이건 위험 해치 때문에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탈무드 이야기하는 건 그때는 뭐 주식은 없었으니까 네. 이제 땅에 투자하라. 아. 3분의 1은 땅에, 3분의 1은 시장에 투자하라고 그러고. 아니 탈무드 이런 투자법이 나와요? 예, 예. 와우. 예. 랍비들이 이미 이야기하고 있어요. 각각의 그 투자에 메리트가 있어요. 음흠. 땅 같은 경우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땅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굉장히 중요한 자산인데 물론 갑자기 오르지도 않고 갑자기 내리지도 않고 우리나라가 좀 상황 다르지만 대부분 땅의 수익은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게 그 장점이고요. 요즘은 이제 주식 같은 투자 뭐 펀드나 이런 거 하면 이거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털어먹힐 확률이 높고 네. 그런 것들은 다 투자하지 뭐 분산 투자를 포트폴리오를 하되 또한 현금으로도 쥐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또 현금이 없으면 또 당장에 현금 쓸 일이 생겼는데 갑자기 또 부동산 팔아야 되고 뭐 이럴 일이 생기잖아요. 현금화 유동성을 이제 확보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면 자기한테 리스크가 있을 때 충분히 그 투자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윳돈을 해야지 네. 너무 뭐 빚내서 하게 되면 그 이자를 갚느라고 또 돈 필요하면 또 아까운 주식을 또 팔아야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생겨서 좀 여윳돈 가지고 하라. 이게 랍비들의 어떤 조언이에요. 투자를 잘하려면 탈무드를 좀 읽어야겠네요. 경기 회복기에는 은이 더 빨리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경기 회복기를 잡아내는 능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위기는 항상 더블 딥을 가져옵니다. 경기가 회복하는 듯 하다가 또 한 번의 큰 위기가 여태까지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사실은 쉽지 않은 점이니까 분산 투자와 시간차 공격을 하라는 거거든요. 야, 이런 위기일수록 탈무드에서 투자의 지혜, 비결 이런 거 좀 더 깊이 한번 파헤쳐보고 싶네요. 탈무드라는 고전을 통해서 삶의 지혜뿐만 아니라 투자까지 가져갈 수 있는 깊은 지혜와 실용까지 챙기시기 바랍니다.